네, 안녕하세요. 마레 디자인의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마스크 쓰고 강의하게 해도 되냐고 그 메일을 보냈었는데 간헐적으로 제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불안하실까봐 저는 괜찮은데 제가 오늘 계속 앉아보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혹시라도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밤을 새고 올라와서 지금 제정신이 좀 아니에요. 빨리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테리어 실천 노트라고 제목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천 노트라고 제목을 다시 붙여봤고요. 네, 뭐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이랑 뭐 컨셉 마감재 결정, 공사비 산정 기준을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엄청 떠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지금 떨리는 상태예요. 밤을 새가지고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야말로 노가다인데 노가다를 하다가 이제 밤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많이 떨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프랜차이즈 공사를 하면서 도움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부분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가맹점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확장을 할 때 가맹점주한테 가맹점주한테 공사를 맡길 때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직접 하도록 맡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에서 직영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맹점주한테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하게 하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엄청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지 이해는 가시죠? 가격 때문에 뭐 트러블이 생길 일이 전혀 없거든요. 디자인도 니네가 마음대로 하고 니네가 원하는 가격으로 니네 마음대로 공사해라, 이런 트러블이 생길 일이 별로 없는데, 가격이나 마감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본사 직영으로 했을 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본사에서 감리비를 따르고 받는 프랜차이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맹점주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작업했던 거 예시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이랑 마감재를 결정을 하고 공사를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들은 이제 마감재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컨셉을 정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컨셉을 정해놔야 되겠다. 인테리어에 대한 컨셉을 정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마감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다 정해놓고 그 마감재대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마감 컨셉을 잘 맞춰주는 업체를 컨택을 해서 공사를 하시고 자료를 받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업체랑 계속 갈지 안 갈지를 떠나서 이제 시방서라고 보통 하죠. 근데 시방서를 평면도 인면도에 표시를 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냥 3D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랑 뭐 마감 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표시되게끔 해서 시방서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략적인 평당 단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적으로 공사를 하게 하든 아니면 그냥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하든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설득을 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미팅을 했던 이제 브랜드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커피 카페인데 새로운 카페인데 너무 사람들이 커피에 호감을 보이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근데 막상 공사를 이제 들어가려고 계약하기 직전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알아보신 다음에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표님도 평당 단가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고객님들한테 마음대로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보통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당 단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누가 공사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10평짜리 공사하면 평당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제일 싫어해요. 아파트 공사를 할 때도 뭐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평당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마감재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선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평당 단가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앞서 보신 것처럼 마감재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나면은 평당 단가 설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10평대 얼마, 20평대 얼마, 30평대 얼마. 근데 이제 이게 10평에서 20평대로 간다고 2배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평수가 작을수록 평당 단가 대비는 좀 세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는 인건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평당 단가를 좀 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 전주들이랑 상담을 할 때 평당 어느 정도 드는지를 좀 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뽑아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산정을 해 두셔도 되고요. 직접 알아보고 산정을 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예외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공사가 있는 경우, 건물 상태에 따라서 건물이 완전히 오래된 상태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되겠죠. 그리고 간판, 외부 사인물이 그 지역마다 정해진 사인물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에폭시 채널 간판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그런 간판만 들어가면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싼 어떤 간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은 그 간판만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지역 특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공사를 엄청 많이 했죠. 이럴 때는 가격이 완전 달라지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저걸 에폭시 채널 간판이라고 하는데, 에폭시 채널 간판을 쓰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 건물인데 내부에 에폭시 채널 간판을 쓰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간 케이스에 대한 예외 요소들을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컨셉을 잘 잡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 컨셉을 잘 잡는다는 게, 인테리어 컨셉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비용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맹점주를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컨셉을 잡아서 그 컨셉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가맹점주들한테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를 이거는 프랜차이즈를 이미 오래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브랜드를 시작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 점포 확장이 필요하실 때 이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